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2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인월의 무토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간 무토라고 했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라든가 흙을 말하죠. 뭐 땅이라고 해도 되고 흙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학교 운동장 같은 개념의 그러한 딱딱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살고요, 미생물도 살고, 땅 파면은 그 안에 지렁이도 달팽이도 살 수 있는, 만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이지, 학교 운동장처럼 딱딱하게 다져진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동식물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살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사하라 사막같이 너무 뜨거워진다거나 아니면 남극 대륙처럼 온기가 없어서 동토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토로서의 용도가 많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온기도 있고요, 물기도 있어서 촉촉하고 윤택하고 거름기도 있고 해서 나무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는 그러한 옥토가 되어야지만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인데, 자, 무토도 토가 되고요, 기토도 토가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이거는 음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의 반대가 되니까 약간 작은 개념이고요. 양이 넓다라고 하면 음은 뭐예요? 좁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음은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양이 깊다라고 하면 음은 좀 깊지 않고 약간 얕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은 산, 아주 매우 넓은 광야 같은 것을 바로 양토인 무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항토라고 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내지는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그런 아주 광범위한 내지는 아주 높은 산이나 산맥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기 때문에 높은 산은 아니죠. 낮은 평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넓은 광야의 개념이 아니니까 작은 텃밭이라든가 조금 규모가 있는 뭐 논밭 정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전원토는 뭐예요? 밭전자에다가 동산 원자죠. 논밭 내지는 정원, 우리가 조금 부유한 집은 집 앞에 정원이 있어서 거기다 나무도 심고 뭐 깻잎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전원생활 비슷하게 조그맣게 하죠. 그것이 바로 그 정원이죠. 뭐 전원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 시골 가면 텃밭 같은 거라든가 과수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무토라고 하는 개념에 비해서는 그게 넓은 개념은 아니고요. 분토라고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토라고 하는 것은 동이 분자에다가 흑토자죠. 동이에 담겨져 있는 흙이니까 뭐예요?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런 작고 거름진 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그래요. 마른 땅, 물기가 없는 땅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기 때문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토, 마른 땅이냐 젖은 땅이냐 뭔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건토냐 무토냐 습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것이 큰 땅이냐 작은 개념의 흙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광활한 개념, 굉장히 높은 개념,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백두산이나 한라산 같은 그러한 산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김제평야라든가 호남평야라든가 김해평야 같은 그런 평야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겠죠. 그러한 높은 산이라든가 넓은 들판 같은 데서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땅은 그냥 불모지에 지나지 않겠죠. 불모지라든가 황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문제, 토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매우 건조하거나 땅이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너무 습해도 풀이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은 있는데 물은 질퍽질퍽하게 많은데 햇볕이 들지 않는 땅, 음지죠. 음지 내지는 햇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들고 양의 기온, 뜨거운 기온은 많이 있는데 물이 전혀 없는 땅, 이거는 황무지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황무지라고 하는 것, 온기, 뜨거운 열기는 있는데 수가 없으면 뭐예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것이 되고요. 수의 기운은 많은데 화의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극 대륙 같은 그러한 좀 불모지죠. 거기도 아니면 시베리아 벌판 같은 동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됐던 이 음토인 기토가 됐던 수화의 기제가 매우 중요하다. 수화의 기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화가 서로 중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수화의 기제를 말하는 겁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라고 하는 것을 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온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의 기온은 영하 2, 30도 밑으로 뚝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한 영상 4, 50도 이상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강한 데가 아까 말했던 적도 지방 이런 데는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사막 같은 데는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한데 수의 기운이 좀 부족한 곳이고, 남극 대륙 같은 경우는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한데 반대로 화의 기운이 그거에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화 기제가 잘 된 그런 데가 뭐냐면 사람이 잘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권역 같은 데가 있죠. 그런 데가 대체적으로 수화 기제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수화 기제가 잘 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땅이죠. 토죠. 토이기 때문에 수화가 적절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땅에 나무도 풀도 잘 자랄 것이고요. 나무와 풀이 잘 자라야지만 그 안에서 또 식물을 상대로 해서 동물들도 같이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병화를 의미하게 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개수를 의미하게 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간목을 의미하게 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땅이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무토가 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숲을 이룬다, 아니면 아마존 밀림 같은 것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밀림 큰 숲은 뭐예요? 나무가 빼곡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근데 반대로 나무가 전혀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숲을 이루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토는 왕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근데 무토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건토, 마른 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무는 무토에 나무가 심어져 있긴 한데 물이 하나도 없으면 땅도 마르고 나무도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나무를 심고 반드시 물을 주는 것이고요. 물만 줘서는 안 되고 또 따뜻한 햇볕이 쬐줘야지만 무토도 살고요. 병화도 살고 물도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원령이냐를 막론하고 화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삼박자가 잘 균형을 이루어 주어야지만 좋은 무토,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경우이니까 이거에 맞게 배합을 하면 되는 거고요. 4월, 5월은 화가 왕한 때니까 그거에 맞게 배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때니까 그거에 맞게 배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가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 16월은 금왕절이죠. 금이 왕할 때니까 그거에 맞게 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인월과 무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했습니다. 자, 간목도 을목도
병화, 정화도, 무토, 기토도, 병화, 임수, 개수도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환경이죠.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일간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간은 일간별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원령은 어차피 지금 인월하면 한 30번 정도는 인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니까 30번 복습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인묘진이라고 하는 동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동방은 목왕절이 됩니다. 물론 진월은 토가 왕하지만은 인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다시 방합을 형성하게 돼서 목이 왕하다. 그 다음에 진 안에는 을목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 안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봄에 해당이 됩니다. 좋은 유식한 말로 봄춘자를 쓸 수는 있는데,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중춘.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월이라든가 인월은 양력을 한 3월, 4월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따뜻한 온기가 이제 피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인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아직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월 같은 경우에 특히나 조후의 필요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특히나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어떻게 돼요?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됩니다. 포태법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 강의에서 포태법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죠. 12운성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포태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걸 가지고 뭐 12신사를 이제 응용하시는데 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래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휴수를 논함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행이 어떤 때 왕하고 어떤 때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가장 왕한 건 뭐예요? 인월은 목이 가장 왕하겠죠. 그죠? 다음으로 왕한 것은 뭐가 왕할까요? 그렇죠. 목이 화를 생하니까 화가 또 왕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왕한 것은 뭐 이제 수라든가 금이라든가 이제 토라고 있는데,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이렇게 왕하다라고 봐도 이거는 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사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쇠잔하고, 금은 인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절지가 되니까 금이 가장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포태법 12운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볼펜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글씨를 쓰는 것이죠. 근데 볼펜을 갖다가 가끔은 받침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볼펜의 목적은 글을 쓰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받침대로 쓴 것은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자,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오행의 왕상효수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12신살이라든가 다른 데 응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가장 왕하고, 그 다음에 화토가 왕하고, 금수가 이렇게 왕하다,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포태법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무토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은 화토동궁이라고 그래요. 화토동궁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병화 설명할 때 병화가 인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이라고 했는데, 병화만 장생인 것이 아니라 병화, 정화, 무토, 기토, 화토가 다 장생이 되기 때문에 토도 따지고 보면 인월에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일간이 병화였을 때는 목이 화를 생하는 거니까 병화는 원령의 통근도 할 수 있지만 원령의 생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병화는 그야말로 왕하지만, 그죠? 근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나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인목은 인중에 있는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나를 극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화토가 동궁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화토가 장생이라 하더라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무토는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7살인 목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허토가 되는 거죠. 허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가 새하다 그러죠. 허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는 그야말로 왕한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지만은,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사를 쓰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무토가 왕했을 때는 당연히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인월 자체는 목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목이 더 있게 되면 이 무토가 완전 이건 파토가 되는 수밖에 없죠. 뭐라 그러죠? 풍비박산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돼서 허토가 돼서 무토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월 자체는 자체적으로 목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가 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뭘 써야 되냐면 화를 먼저 쓰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월은 아직은 한기가 미진하기 때문에 물론 조후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월은 춥기 때문에 땅도 아직은 겨울에 그런 냉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원체적으로 칠살이 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하면 목이 바로 토를 극하지 않고요.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토를 생하기 때문에 무토가 허토가 되지 않고 실하게 토실토실하게 실한 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가 있어 줘야 된다. 단 뭐예요? 수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수가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지지로 예를 들어서 자수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해수 정도 하나 있으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지지로 수국을 형성한다든가 하게 되면 오히려 화가 곤고해진다, 화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수가 너무 인월에는 너무 많아질 필요는 없다. 어떤 분들 인월에 무토가 된다 수가 많으니까 와, 이 사람 재성 수가 많으니까 돈 많이 벌겠네, 개뿔, 그 재성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인월에 무토는 뭐가 필요하다? 역시 병화가 있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한 점 정도, 한두 점 정도 내지는 살짝 뿌리 둔 개수 하나 정도 이렇게 투출하면 좋은데, 개수가 이렇게 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개수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죠. 무토는 개수를 보게 되면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여진다라고 하면 서로 장애되거나 구애됨이 없게 되는데, 개수하고 무토하고 같이 붙어 있거나 내지는 병화하고 다시 개수가 붙어 있게 되면 이런 거는 짜임새가 좋지 않죠. 물론 천간이 일간 빼고 세 군데이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가 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되지 만약 않는다라고 하면 병화는 투출하고요. 개수는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정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중요한 건 다시 강조하지만 인월의 무토는 병화가 핵심이고 나중에 개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병 후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병화로서 허토가 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인월에 한기가 남아있는 것을 좀 따뜻하게 조우도 해주면서, 개수로서 무토 자체가 건토이기 때문에 촉촉하게 윤토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양토인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무토는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목은 목 중에서 양목이죠. 인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목은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목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관계죠. 관성이지만 양대 양이니까 이거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 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거를 편관을 다른 말로 실살이라고도 하니까 실살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리 화토가 동궁에서 무토가 인월의 장생이라 하더라도 원체 목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일간이 약하고 실살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살을 하든 제사를 하든 방법이 있는데, 인월의 무토는 제사라는 것보다는 화살, 즉 식신 제살이라든가 아니면 상관 제살보다는 살인상생하는 국세가 더 좋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제사라는 것이 좋은 사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화사라는 사주가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인월의 무토는 금으로서 목을 억제하기보다는 화로서 목의 기운을 발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병후계, 먼저는 병화를 쓰고 그 다음에 재성으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축연에 해당이 되죠. 신금도 있고요, 축토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원령 자체 인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죠. 자, 인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자체가 인에 암장되어 있긴 하지만 드러내놓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투출하거나 하다못해 지지로 4화라든가 5화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좋지, 인중에 있는 병화는 암장되어 있는 거라 그렇게 공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축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일간이 축에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래도 화만 있는 것보다는 무토가 이렇게 지지에 축토 하나 정도 있어서 뿌리를 두는 것은 이런 건 나쁘지 않는데, 이렇게 신금이 투출하는 것은 금은 목을 극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장애가 되지 않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에 무토는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경금인 것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은 아무리 왕해도 간목, 인목을 갖다가 극제하는 힘은 좀 부족한데, 이렇게 경금 같은 경우에는 목을 극제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좀 관건이 되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 시가 이렇게 되는데, 자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는 개념으로서 자수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또 금이 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화를 먼저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금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이렇게 신금 하나 정도는 나쁘지 않지만, 그죠? 경금이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정화할 때는 경금이 있어서 좋다라고 했지만, 일간이 정화가 아닌 무토였을 때는 경금이 있는 것이 그렇게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인월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글자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자, 무토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칠살이 왕한 사주죠. 그래서 목이는 왕할수록 무토가 허토가 된다. 토가 약해진다라고 봐서 인월의 무토는 먼저 병화가 있고 개수나 자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지에 있는 축토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토가 뿌리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경금이 투출해서 목을 갖다 극해하는 것은 이건 조금 온당치 않은 것이고요. 화를 봐서 무토를 좀 상주해 주면서, 그 다음에 또 조우도 하면서 금을 갖다가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병진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병화가 투출합니다. 자, 자진합수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무토가 축진에 약간 살짝 통근도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자진이 합한다고 해서 수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적당,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여기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병화는 물론 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병화가 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원령 자체가 인월이기 때문에 이 병화 자체는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화가 하는 일은 뭘 하냐면, 금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 목을 갖다 억제하는 것을 화극금에서 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광절에 무토 자체가 화니까 화생토함으로 인해서 토를 실하게 해줄 수 있고, 인월에 수가 이렇게 자진합해서 수가 있게 되면 한습, 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또 조후하는 역할, 이 병화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이 병화를 극해하게 되면 결코 좋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사, 이렇게 정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화를 갖다가 이렇게 파극하고 그러진 않고요. 또 사축이 있다고 해서 합해서 금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화 자체도 경금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사화에 뿌리를 든 정화가 투출돼 있죠. 생시에서 이거는 천간 지지로 화를 얻었기 때문에 병진시와 마찬가지로 나쁜 생시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호시 같은 경우는 좋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5화를 봐서 이렇게 무토가 5화에 뿌리를
생존도 받고 오화로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뭐예요? 좌우상충이 되면은 오화가 깨져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화의 기운은 날아가 버리고요. 인중병화 하나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임자시 내지는 개축시 이거 온당치 않고요. 특히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자, 화를 봐야 되는데 인중병 하나 빼고는 다 한습지지로 가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죠.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만약에 대운 같은 데서 갑신대운 신금이어서 인목을 갖다 땅 충하게 되면 이때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괜찮은 생시는 병진정사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있는 병화, 여기에 있는 병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관살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칠살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